업종 공략 업앤다운, 오늘은 KTB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성훈 과장이 꼽은 상승 전망 섹터는 건설기계 업종입니다. 정직한 턴어라운드라고 코멘트해 주셨군요. 자, 건설기계업의 턴어라운드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이 좀 나오고 있죠. 네, 우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건설기계라고 한다면은 이제 굴삭기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뭐 굴삭기 판매량이 지금 이제 9월, 5월을 좀 바닥으로 이 9월 달까지 증가하는 추세가 확연하게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수출이죠. 수출 쪽으로 봤을 때도 지금 상위 어떤 10개 국가를 본다고 하더라도 뭐 10개 국가 중에서 지금 8개 국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수출에 대한 부분이 증대가 지금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봤을 때도 이제 중국 쪽에서의 그 판매에 대한 수출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중국 쪽에서의 인프라 투자와 함께 이 굴삭기에 대한 수출 부분이 눈에 띄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안정화되고 있는 과정이고, 이 또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정부에서 이 인프라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기 전에 미리 좀 많이 건설기계나 이런 부분을 수입을 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뭐 두산인프라코어나 현대건설기계처럼 이 굴삭기를 주로 판매하는 회사들한테는 좀 수혜가 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어떤 굴삭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도 봤을 때도 이 건설기계 어떤 롤러나 여러 가지도 봤을 때도 이 건설기계에 대한 수요가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쪽 그리고 벨기에 쪽에서의 수입에 대한 부분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뭐 우리나라에도 지금 방산이나 이 플랜트 쪽에서도 지금 투자에 대한 부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건설기계에 대한 향후에 어떤 전망은 계속 밝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국가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벨기에가 1위, 뭐 중국이 2위를 기록했는데 하지만은 이제 중국 쪽에서의 이 벨기에 쪽에서의 1위 된 부분은 어떤 단기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뭐니 해도 역시 뭐 중국 쪽에서의 점유율이 수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연간으로 봤을 때도 50% 이상 육박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중국 쪽에서의 시장이 우리나라 건설기계 업체들한테는 가장 큰 중요한 그런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중국 경제의 빠른 회복을 중심으로 글로벌 각국에서 인프라 투자를 좀 늘리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면서 건설 기계 업종에는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피해야 할 섹터는 그러면 어떤 업종인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성훈 과장이 꼽은 피해야 할 섹터는 자동차 업종입니다. 호재와 악재의 공존이라고 코멘트해 주셨는데요. 자, 호재와 악재의 공존. 어떤 호재와 어떤 악재가 있습니까? 뭐 다실 거라 생각이 되고 있어요. 이 리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네. 이게 쉽게 지금 이제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회복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뭐 이번 주 같은 경우에 리콜에 대한 얘기 나와주면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주가가 속절없이 떨어졌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3조 원대 충당금이죠. 이 3조 원대 충당금에 의한 어떤 3분기 영업이익에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이 적자가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이번에 3조 원대의 충당금은 현대차와 기아차에서 반영을 한다면은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 적자가 뭐 9,600억 이상은 지금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6,190억 정도의 영업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런 충당금에 대한 반영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언제 하냐가 중요한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현대차나 기아차 입장에서 매를 먼저 맞는 네. 그런 수순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가 부양 측면, 그리고 항상 충당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주가에 대한 불안 심리 항상 자극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선제적인 조치를 좀 한다는 입장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3분기 실적에 반영되는 이 충당금 부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이 실적에 대한 발표가 나온 이후에는 어떤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탄력적으로 이제
어떤 이제 이벤트 해소 관점에서 주가에 대한 반등 부분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북미 쪽에서의 SUV나 여러 가지 판매 부분은 계속 꾸준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GV70과 그리고 엘란트라 그리고 뭐 기아차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국내 쪽에서의 어떤 카니발 뭐 이런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계속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 이 전방 기업들한테 기업들이 올해 상반기 때 주가를 특히 이제 그 2분기 때였죠. 2분기 때 주가가 많이 좋았었던 부분은 이 펀더멘탈 쪽으로 봤을 때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때 이 충당금 반영에 의한 영업 적자 부분은 일시적인 이벤트로 끝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 적자라는 부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주가에 대한 이 어떤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은 노출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대규모 리콜 조치 이후에 현대차와 기아차 3조 원대의 충당금을 반영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3분기 실적에 아마 그대로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3분기에 현대차와 기아차 모두 적자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자동차 업종에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고, 다만 주가라는 것은 결국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이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어떤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또 분석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공략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어떤 종목 갖고 오셨습니까? 네, 건설기계 안에서도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네. 여러 종목들이 있고 어떤 펀더멘탈 쪽으로 봤을 때도 이 좀 괜찮은 종목도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대표주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두산 인프라코어를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우선 두산 인프라코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뭐 수산중공업, 그리고 현대건설기계 같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영업이익률이나 봤을 때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중소형 주에서는 이 수산중공업을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 두산인프라코어를 말씀을 드린 이유가 어떤 펀더멘탈적인 상황보다도 이 매각 이슈가 가장 큰 주가를 자극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이제 매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미 좀 이 불안 심리는 불안한 어떤 매각에 대한 이슈 부분은 이 주가에 이미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예비 입찰의 현대공업 지주와 뭐 사모펀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매각에 대한 부분은 좀 약간 부침은 있긴 하지만 순조롭게 좀 잘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은 이제 펀더멘탈 쪽으로 집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요. 이 우선 그 두산인프라코어의 3분기 영업이익 한 1,230억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는데 뭐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는 한 19% 정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이 두산인프라코어 영업이익을 최근 많이 높게 잡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1,000억에 대한 부분은 그 전에는 1,000억 이상은 추정을 안 했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굴삭기 특히 중국 쪽에서의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 영업이익의 1,200억 이상은 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역시 봤을 때도 뭐 바켓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도 이 3분기 때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마이너스나 플러스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이거에 대해서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에도 지금은 두산인프라코의 어떤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좀 감이 안 잡히는 경우가 있긴 한데 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 영업이익에 대한 실적을 증권사 높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인 상황이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어제 가격이 8,840원이었는데 증권사들이 몇 개월 전부터 이제 목표 주가를 9,000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9,000원 이상은 좀 쉽게 못 올리고 있는 상태인데 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는 지난달에도 이제 10,000원은 넘어섰던 상태고 이 9,000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쉽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이번 주에도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그렇게 된다면은 이 두산인프라코의 목표 주가는 10,000원 이상으로 증권사에 제시한다면은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저는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9,7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매각 이슈가 있는 두산 인프라코어, 3분기 영업이익이나 또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핵심 공략주로 두산 인프라코어를 소개해 주셨고요. 또 상승 예상 업종으로는 건설 기계 업종, 또 하락 예상 업종으로는 자동차 업종을 꼽아 주셨습니다. 자, 투자에 대한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성훈 과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